그들은 평등을 원했고 결국 찾았습니다. 한 대 한 대, 라운드마다 예외도 없고 봐주는 것 없이. 링 안의 평등은 세상에서 가장 문자 그대로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격투 스포츠가 지구상에서 가장 정직한 곳이가는 더 많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현실이 논쟁보다 더 크게 말하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샤 키트리첸코는 불과 분노를 안고 링에 올랐습니다. 자신감을 외치며 카메라를 향해 근육을 자랑했고 남성 상대인 니키타 리트빈쿠프를 지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부터 사샤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니키타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고 사샤를 연습용 인형처럼 사용했습니다. 결국 니키타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완벽한 예시로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지나친 자신감이 차가운 현실과 충돌하는 모습이었죠. 사샤는 자신이 뒷받침할 수 없는 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격투 스포츠에서 링은 그 어떤 무대보다도 진실을 빠르게 드러냅니다. 이 프로파이터는 시범 경기를 위한 진정한 상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데려온 술 취한 남자의 도전을 받아들였죠. 놀랍게도 그 취한 남자는 쓰러지기 전에 몇 번의 깔끔한 펀치를 성공적으로 적중시켰습니다. 그래도 술집에서 데려온 남자치고는 인터넷 해설자 절반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플로리다 템파 월드클래스 파이트리그 32 이벤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기타 피게로아는 종합격투기 훈련이 거의 없는 여성으로 프로 경험이 있는 남성 파이터 쉐인 미스트레타에게 도전했습니다. 첫 벨이 울리자 쉐인 미스트레타는 기타 피게로아의 여성 파워 과시를 겸손의 축제로 바꿨습니다. 말 그대로 그녀는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분 2 남았을 때쯤에는 평등은 이미 퇴근한 뒤였죠. 그녀는 제대로 분수를 알게 됐습니다. 템파는 조용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노력은 해시태그를 이기고 성별은 주먹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 여성 복서는 정말로 자신의 상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모쿠센 일본은 대한민국의 은정우와 맞붙었습니다. 두 여성 파이터, 하나의 링. 잘못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첫 주먹이 날아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두들겨 맞고 있었습니다. 연속적인 콤비네이션. 매 순간이 점점 더 나빴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은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심지어 차벌이 더 심해질 때도, 점수판이 터무니없이 한쪽으로 기울어질 때도 그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이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소녀가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심판이 개입해 그녀를 구했습니다. 괴롭힘은 통할 때까지만 통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장갑이 날아다니기 시작하면 진짜로 싸울 줄 아는 사람만 중요해집니다. 대한민국 프로그램 피어리스 가이즈는 인터넷에서 가장 화제가 된 질문 중 하나에 답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종합격투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파이터 라모나는 회의론자들을 잠재울 수 있다고 확신하며 옥타곤에 들어가 파이터 운 타이운과 맞붙었습니다. 이어진 것은 짧고 잔인하며 고통스럽게 명확한 대결이었습니다. (3분도) 채 되지 않아 차이가 분명해졌고 그녀는 상대의 끊임없는 공격을 거의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심판은 위험을 감지하고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경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또 다른 화제가 된 순간은 마마야라는 별명을 가진 거대한 여성이 카메라 앞에서 작은 남성들을 위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벌받는 걸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복수전을 위해 주최자들은 그녀를 50세 남성을 상대로 종합격투기 케이지에 넣었습니다. 그 남자는 연약하고 그녀보다 작았으며 운동선수 같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모스크바의 거친 여성은 자신감 있게 행동하며 기술을 뽐내고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는 남성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3라운드쯤 되자 피로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남성의 경험과 인내심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성이 지쳐갈 때 남성은 깨끗한 펀치를 연달아 적중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노인은 그녀에게 마땅한 카르마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만한 여성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티밋 파이팅 챔피언십이 있기 전, 바이럴 거리 싸움이 있기 전, 이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중계할 수 있기 전에는 베스 부시와 조에스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1974년이었습니다. 여성 해방운동이 한창이었죠. 그리고 오리엔탈 월드 오브 셀프 디펜스의 주최자들은 궁극적인 질문에 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풀 컨택 무술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베스 비지 몸무게 57kg 린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상대는 122kg의 키 1.88m의 무술 챔피언 조 헤스였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호적인 기술 교환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기는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변했습니다.
비즈는 자신보다 훨씬 큰 상대를 상대로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관중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별은 그런 동작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선언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헤스가 공격에 대응했을 때 베스비즈는 강력한 가라테 발차기로 링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조헤스는 경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했고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롱 로즈는 태국 출신의 트랜스젠더 무에타이 파이터로 무에타이 프로 경기에서 남성들과 겨루고 승리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녀의 기술과 정확성은 태국 격투 커뮤니티 내에서 진정한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로즈가 훨씬 더 강하고 경험이 많은 타격가인 앤드류 카프로와 맞붙었을 때, 그리고 그가 링 안에서의 평등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을 때,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접전처럼 보였습니다. 로즈는 잘 움직였고 기술과 좋은 타이밍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카프로의 압도적인 힘과 정확성이 로즈의 침착함을 무너뜨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매 교환이 점점 일방적으로 변했고 카프로는 강력한 펀치로 로즈를 여러 번 다운시켰습니다. 이 라운드에서 로즈는 잔인하게 쓰러져 장미 침대에 눕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그녀가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 링 위에서의 평등에 대한 모든 환상이 끝나버렸습니다. 심판은 마지막 종이 울리기 전에 경기를 중단했고 카프로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자비는 그 경기 계획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루시아 라이커는 격투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여성으로 여겨졌으며 그녀의 펀치는 많은 남성들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녀는 복싱과 킥복싱에서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진정한 개척자였던 그녀는 압도적인 실력 덕분에 레이디 타이슨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커는 자신의 전설을 너무 과신했고 더 큰 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와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젠더 경기에서 그녀는 솜차이 자이디라는 30회 이상의 프로 경기를 치른 파이터와 맞붙었습니다. 첫 라운드 동안 라이커는 엘리트 기술과 푸드워크를 사용하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2라운드 중반이 되자 물리적인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이드는 깔끔한 오른손 팡치를 적중시켜 라이커를 순식간에 쓰러뜨렸습니다. 기술이나 투지가 부족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이 현실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례적인 이종 격투기 경기에서 루마니아의 두 인플루언서 록사나 투투와 베티 슈레는 한 남자에게 도전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현명한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첫 순간부터 페르베르소는 자신의 체격과 힘을 이용해 여성들을 정확히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수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기 내내 리듬과 위치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조 여성은 공격을 조율하려고 했지만 단순히 두 성별 사이의 신체적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2대1의 종합격투기 시합에서 승리했습니다. 페르베르소는 승리를 자축했고 두 인플루언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 채 숨을 헐떡이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근 동료들 앞에서 스스로를 강한 여성이라고 자칭한 한 여성이 남성 파이터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여성도 똑같이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잽으로 그녀의 자신감은 바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몇 초 만에 남성의 기술적 우위와 컨트롤이 경기를 지배했고 그녀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보여주려던 일은 결국 현실의 아픈 교훈으로 끝났습니다. 경기는 대등하게 시작됐고 두 선수 모두 실력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골! 관중들은 그의 자신감이 매번 맞을 때마다 무너지는 모습을 믿기지 않는 듯 지켜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깔끔한 한 방이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리며 경기는 즉시 끝났고 그녀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어진 불편한 교훈이었습니다. 종합격투기 세계를 그 누구보다도 더 분열시킨 이름이 있다면 바로 펠런 폭스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었던 펠런 폭스는 여성으로 전환한 후 여성 종합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팬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등장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보여준 압도적인 지배력이었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신체적 능력을 가진 폭스는 여성부를 휩쓸었습니다. 결승전마다 연이어 승리했죠. 많은 사람들은 폭스가 합법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을 때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은 2014년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폭스가 타니카 브랜츠와 함께 케이지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경기는 단 39초 만에 끝났습니다. 폭스는 브랜츠에게 치명적인 무릎 공격을 퍼부었고 그 결과 브랜츠는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을 입었습니다. 어떤 규정도 지울 수 없는 신체적 격차를 상기시키는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근육덩어리는 브라질 출신 주짓수 강자 가비 가르시아입니다. 키 1.88m, 몸무게 100kg이 넘고 세계대회를 여러 번 제패한 챔피언입니다. 그녀는 남성 서브미션 전문가 중 최고로 꼽히는 크레이그 존스를 도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길을 막는 어떤 남자라도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경기 전 이 여성 알파는 팔씨름 대결에서 크레이그 존스를 압도하며
카메라 앞에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관중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크레이그 존스는 그녀를 바로 제압했고, 그녀는 이두근을 자랑할 새도 없이 빠르게 항복해야 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교훈은 분명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한 여성이라도 자연의 법칙을 이길 수 없으며 크레이그 존스의 리어 네이키드 초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군대에 있으면 민첩함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불쌍한 여성 군인은 남성과 맞붙게 되었지만 언제 물러나야 할지 몰랐습니다. 특이한 점은 그녀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5초 동안은 정말로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닥치자 그녀에게는 모든 일이 아주 안 좋게 끝났습니다. 그녀는 한 손이 부러졌지만 적어도 자발적으로 지원한 성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감에 가득 차서 링에 올라가 남자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니 로러이며 프로레슬링 팬들에게는 차이나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링 위의 쇼를 진짜 복싱으로 바꾸기로 결심했고 조이 푸타푸코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하루 종일 TV를 보며 맥주만 마시는 몸 관리 안 된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힘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시범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조이 푸타푸코가 꼭 보호대를 착용하길 기도합니다. 큰 실수였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종이 울리자마자 조이는 펀치를 날리며 나왔습니다. 리얼리티 쇼의 어설픈 상대가 아니라 그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힘을 얻은 여왕에게 교훈을 주려는 듯이 말이죠. 조아니는 종소리에 구해져 어지럽고 멍한 채 코너에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팀의 짧은 조언을 듣고 다시 링으로 돌아왔지만 조이가 다시 펀치를 날리기 시작하자 그녀가 세웠던 모든 계획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3라운드에서 이 절박한 주부의 깔끔한 한 방이 상대 안에 잠들어 있던 야수를 깨웠고 자칭 링의 여왕은 결국 자비를 구하게 되었습니다.